80일간의 세계 일주, 세계 일주에 나서다. 1872년 영국의 서울 런던에 필리어스 포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런던의 유명한 사교 모임 회원으로 훌륭한 신사였다. 그러나 좀 유별난 사람이었다. 포그 씨는 아내도 자식도 없이 하인 한 명과 함께 살았다. 포그 씨는 짜여진 일과표에 의해 1분도 틀리지 않는 생활을 했다. 그러므로 하인이 단 1분이라도 시간을 어겼다가는 쫓겨나곤 했다. 10월 2일 그날 아침에도 면도를 할 때 물의 온도가 평소보다 1도 낮았다고 하인을 해고시켜 버렸던 것이다. 10월 2일 포그 씨는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오기로 한 새 하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11시 22분이 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요. 포그 씨는 의자에 앉은 채 말했다. 문이 열리며 3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들어왔다. 자넨 프랑스 사람으로 이름이 장이라고 했던가? 네, 하지만 저를 파스팔투라 불러주십시오. 그게 제 별명이지요. 저는 별명 그대로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유랑 가수 노릇도 해봤고 서커스의 제주꾼 노릇도 해봤습니다. 좋아, 우리 집에서 일하기로 하지. 그런데 지금이 몇 시지? 11시 22분입니다. 자네 시계는 4분이나 늦군. 그러나 상관없어. 자네는 1872년 10월 2일 오전 11시 26분부터 나의 하인이야. 포그 씨는 정확하게 11시 30분이 되자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갔다. 매일 사교 모임에 나가는 시간이었다. 파스팔투는 짧은 시간 동안의 만남이었지만 주인이 기계처럼 정확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포그 씨는 잘생긴 얼굴에 키가 컸고 금발에 콧수염을 기른 신사였다. 집에 혼자 남자 파스팔투는 먼저 집 안부터 살폈다. 3층에 있는 하인 방에는 시계가 걸려 있었는데 시계 밑에는 해야 할 일이 분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또 통화를 할 수 있는 인터폰도 달려 있었다. 이번엔 포그 씨의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어봤다. 옷은 모두 깨끗이 정돈돼 있었고 옷을 입는 순서가 계절에 맞게 적혀 있었다. 집안을 둘러본 파스팔투는 새 주인이 빈틈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집을 나선 포그 씨는 정확하게 오른발을 575번, 왼발을 576번 옮겨 클럽에 도착했다. 식당에 들어와서도 항상 자기가 앉는 테이블에 앉았다. 테이블에는 먹는 순서에 맞게 점심이 준비되어 있었다. 점심을 마치는 시간은 12시 47분이며 오후 5시 40분까지 다른 방에서 신문을 읽는 게 일과였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6시가 되자 클럽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포그 씨의 친구들은 은행가 폴렌친, 술 도매상인 프라나간, 영국 은행의 지배인 렐프, 스튜어트, 설리번 등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오늘의 화제는 당연히 은행의 도난 사건이었다. 지난 9월 29일 영국 은행의 회계과장 책상 위에 있던 5만 5천 파운드를 도둑 맞는 사건이었다. 참, 은행 도난 사건은 어떻게 됐나? 트럼프를 치며 프라나간이 물었다. 결국 은행이 손해를 보고 말았겠죠. 스튜어트가 대답했다. 아니야, 유명한 형사들을 미국에까지 파견했으니 곧 잡히게 될 거야. 범인의 생김새는 알고 있나? 목격자가 있어. 신문에는 어떤 점잖은 신사가 한 짓이라고 하던데? 범인의 몽타주가 나왔다니까 곧 잡히겠지? 상금도 2천 파운드에다 되찾은 돈 5%를 사례금으로 주겠대. 렐프는 이번 사건에 현상금까지 걸려있으니 곧 붙잡힐 거라 했으나 스튜어트는 반대였다. 잡기 어려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뭐라고? 잡히는 건 시간 문제야. 경찰에서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데 제가 어디로 도망친단 말이야. 하지만 그 범인은 교묘하게 빠져나갈걸. 세상은 넓은 곳이니까. 이때 듣고만 있던 포그 씨가 끼어들었다. 옛날에는 세상이 넓었지만 세상이 지금은 그렇지 않아. 세상이 좁아지다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줄어들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옛날에 비해 몇십 배나 빠르게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으니까. 렐프도 이렇게 말하며 긍정했다. 여보게 렐프, 아무리 지구가 작아졌다고 해도 석 달 안에 한 바퀴 돌 수 있을까? 글쎄. 그러자 포그 씨가 말을 거들었다. 석 달이 아니라 80일이면 돼. 포그 씨는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일동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인도 르라르에서 아라하마르까지 철도가 개통되어 80일이면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에즈 운하에서 봄베이까지 13일, 봄베이에서 철도를 이용하여 캘커다까지 3일, 이렇게 가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야, 정말 80일밖에 안 걸리네. 곁에서 신문을 들여다본 스튜어트가 놀라며 소리쳤다. 하지만 말이야, 도중에 태풍이 불거나 기차가 고장나면 늦을 수도 있겠지.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80일 속에는 그런 것까지 계산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스튜어트는 믿기지 않는 듯 계속 주장했다. 하지만 80일 동안 세계 일주한다는 건 불가능해. 무리야. 포그 씨는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스튜어트, 걱정할 게 없다니까. 버그, 그럼 자네가 실제로 80일 동안 여행을 해보는 게 어때? 좋아, 나와 내기를 할까? 포그 씨는 베어링 은행에 있는 2만 파운드를 내기에 걸었고 스튜어트는 4천 파운드에 돈을 걸었다. 2만 파운드나 되는 큰 돈을 내기에 걸어? 하루라도 늦게 되면 2만 파운드를 날리게 돼. 설리번이 걱정스러워했다.
이 사람 걱정하지 말게. 틀림없으니까. 포그 씨의 자신 있는 말에 다른 친구들이 거들었다. 그럼 8시 45분에 도보행 열차가 있으니 그걸 타고 당장 출발하게. 좋아. 오늘이 10월 2일 수요일이지.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8시 45분까지 여기로 돌아오겠어. 자, 수표가 여기 있으니 계약하세. 포그 씨는 계약을 마친 뒤 7시 30분까지 트럼프 놀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포그 씨가 예정보다 빨리 돌아왔기 때문에 파스팔투는 깜짝 놀랐다. 12시에 돌아오기로 일과표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봐 파스팔투, 10분 후에 칼레 항구로 떠나야 하니까 준비를 서두르게. 주인님, 이사를 하시려고요? 아니야, 나를 따라 세계 일주를 떠나야 하니. 세계 일주라뇨?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해야 하니 시간이 없어. 빨리 서두르게. 하지만 약간의 옷은 챙겨야죠. 손가방에 몇 벌만 넣게. 모자라는 것은 도중에 사면 되니까. 준비를 끝낸 파스팔투가 포그 씨의 방으로 들어서니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준비를 마친 포그 씨는 수첩에 무언가를 빽빽이 적고 있었다. 8시 20분에 역에 도착한 포그 씨는 파리행 열차표 2장을 샀다. 이 광경을 클럽의 5 친구들이 전속 나와 지켜보았다. 이렇게 나와줘서 정말 고맙네. 꼭 성공하고 돌아올 테니 기다리게. 포그,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빌고 있겠네. 포그, 무사히 다녀오게. 스튜어트도 작별 인사를 했다. 이윽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포그 씨는 좌석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했다. 열차가 시덴섬을 지나쳤을 때 파스팔투가 외쳤다. 큰일 났습니다. 제 방에 가스등을 끄지 않았어요.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말이에요. 가스값은 자네 월급에서 깎겠네. 포그 씨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다. 한편 런던에서는 포그 씨가 2만 파운드의 돈을 걸고 세계 일주를 떠났다는 것이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의 세계 일주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 내기를 하기 시작했다. 출발한 지 7일째 되는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세계 일주가 성공하리라 쪽에 돈을 건 사람들은 이길 가망이 사라졌다고 수군거렸다. 아래와 같은 전보가 날아왔기 때문이었다. 런던시 경찰국장님 앞, 은행강도 필리어스 포그를 미행 중이니 급히 체포영장을 보내주십시오. 형사 픽스.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던 포그 씨는 하루아침에 은행 강도가 되고 말았다.